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공시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12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확장 국면에 진입한 걸로 집계가 되면서 그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술주들의 투매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다면은 또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온도차가 다른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막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12개월 선행 PBR로 봤을 때 2,400포인트까지를 바닥으로 잡고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3.30% 오른 2,5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시 30분을 기점으로 매수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이 다시 한번 좀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72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02억 원 덜어내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살펴보시면은 어제 삼성전자가 금융위기 이후에 또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시총 8조 6천억 원이 증발을 했었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96% 오르면서 72,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5%대 오르면서 1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1월에서 7월 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에 2배로 늘었다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에서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5% 가까이 오르면서 시총 10위에 진입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도 바닥을 딛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700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현재 725선 지나고 있는데요. 4%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356억 원, 또 기관도 835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이끄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는 매도 사이클가 발동을 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또한 또 매수 사이클가 발동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역시나 일제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6%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8%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이 오늘 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전 상승에서는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현재 또 7% 상승하면서 28만 원 지나고 있습니다. 또 HB과 삼천당 제약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이 밖에 코스닥 종목들 모두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장이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와 좀 다르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반전을 하면서 저희도 오늘 의상 이렇게 좀 붉은 계열로 맞춰 입어봤는데요. 이번 주 내내 반등
반등하는 마음 가지고서 오늘의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트럼프 리스크로 유난히 힘든 7월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의한 하락이 아닌 이 시장이 낙폭을 키워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8월에 반등이 기대되는 쪽은 어디일까요? 이 증권가의 의견에 따르면은 애플의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애플이 이 아이폰 16에 AI 인텔리전스를 도입을 하면서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출시 예정인 새로운 아이폰 16 시리즈로 올해 아이폰 출하량은 2억 1천만 대를 초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판매 호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8월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4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과 또 IT 기기의 교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약한 점을 반영을 한다면은 이번 반등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보다 3분기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BH 이번 분기 실적 공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가 비수기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증권가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하게 된 그런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은 BH의 2분기 호실적 주요인으로는 이 북미 고객사양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 매출 확대를 꼽았는데요. 이 수율 문제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패널사의 아이폰 15 생산 차질 이슈가 나타나면서 BH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했고요. 또 BH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신작 매출과 또 애플 신모델에 대한 선행 양산이 실적에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KB증권에서는 그동안 BH의 주가는 전방 시장인 스마트폰의 제한적인 성장으로 인해 한 자릿대 중반 수준의 주가 수익 비율에 머물러 있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핵심 고객사의 적극적인 AI 도입이 이 BH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장 성장으로 향후 실적 성장세도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이 BH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시 내용을 먼저 전해드렸어야 됐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먼저 질문을 통해서 BH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그럼 공시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BH의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2분기 매출액은 약 4,68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6.76%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45%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약 31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72.07%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2.86%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특히나 큰 폭으로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역대 2분기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정말 증권가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의 밸류체인사 문제로 인해서 반사익 수혜를 누렸다는 점과 또 AI 시장에 대해서 기업 밸류에이션도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라는 게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 그 다음 분기는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전 성적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기대감이 또 부풀어지는데 오히려 BH는 3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3분기 실적도 2분기에 이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증권에 따르면은 3분기 매출액은 전년보다 23% 증가한 5,611억 원, 영업이익은 22% 증가한 621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2분기에 이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경신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조기 양산이 있었지만 3분기부터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사양이 매년 좀 미세한 스펙 차이가 있어서 좀 사이즈 변경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고객사의 물량 변동이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자체적인 실적 상향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IT용 OLED향 기판은 양산 준비를 완료해서 하반기부터 매출액에 반영이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초 예상보다 좀 지연됐다는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율 이슈 없이 공급을 진행하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또 KB증권에서도 3분기 북미 고객사의 태블릿 관련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데다가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사업 역시 분기 900억 원 안팎의 매출액과 8%에서 9%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또 실적도 좋고 아무래도 전망도 밝은데 좀 요즘 시장이 좋지 못한 이유일까요? 계속해서 주가는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가들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27,500원으로 6%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24년과 25년의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각각 3%, 4% 올려 잡았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기존 31,000원에서 35,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2014년과 2015년 주당 순이익도 함께 높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EPS를 기존 대비 각각 19%, 4% 상향한다면서 전사의 실적 경신과 체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5.95배에 불과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KB증권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33,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 대비 아직도 좀 상승 이력이 있다라고 또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미 쪽에서 매출이 또 중요한 만큼 아무래도 이 아이폰 관련한 이야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애플 2분기 실적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잖아요. 애플 2분기 회사 전체 매출의 46%가 또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신작 아이폰 16 나왔죠. 네.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또 관심도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이 이 갤럭시에 이어서 또 AI를 이 핸드폰에 접목한다라고 하면서 이 교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애플 따라 우리 강남 간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폰 밸류체인 기업들의 전망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BH의 경우에는 이 매출의 애플 의존도가 약 56% 정도인데요. 애플 의존도 약 84%에 달하는 LG 이노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26% 늘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호조가 광학 솔루션 부문의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중국에서 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수요 또한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 효과 또한 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LG 이노텍은 이 애플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환율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도 같이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LG 디스플레이도 애플의 신규 OLED 아이패드 출시에 따라서 2분기 적자폭을 크게 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4분기 중소형 OLED 패널 출하는 하반기 아이폰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2,800만 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대형 OLED 패널 출하도 2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4분기에는 14개 분기 만에 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기의 실적도 잘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기도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15.4% 증가를 했는데요.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애플의 납품 중인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등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BH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과 또 3분기 실적 전망, 또 아이폰 관련 밸류 체인들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공시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요즘 중동 지역 지정학성은 리스크로 인해서 아무래도 석유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어제 그렇게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흥구석유나 흥하해운은 또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무너지는 장에도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만큼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연료 또 윤활유로 용도를 사용하게 되는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석유 화학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 한 곳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석유화학이라고 한다면 좀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LG화학이라든지 네. 또 뭐 롯데케미칼 맞아요. 이러한 기업들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좀 어떤 기업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이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금호 석유화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호 석유화학이요, 이 석유화학 불황 속에서도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또 영업이익, 또 순이익 이렇게 3대 지표에서 모두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다음 스트림이라고 하죠. 화학 합성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영위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 중에 하나죠. 합성 고무의 수익률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 더불어서 전 사업 부문이 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실적 회복세까지 보였습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대표 석유화학 4사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짧게 언급을 해드리자면 4사 중에 먼저 LG화학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고요. 화나솔루션에서는 케미칼 부문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또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또한 또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좀 아무래도 이 손실적인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호 석유화학 잠정 실적이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바로 8월 2일에 공시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금호 석유화학은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8,525억 원, 또 1,191억 원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4%, 또 10.7% 향상된 수치인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또 51.7%가 올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인드에 예측한 결과를 보니까요. 2분기 컨센서스 923억 원의 상회한 실적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자 전환에 돌아서게 된 겁니다. 네, 이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현재 중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석유 회사 중에서 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렇게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많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많이 실적이 보인 부분은 바로 합성 고무 부분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 추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특수 합성 고무 부분에서는요, 매출이 1,729억 원, 또 영업이익이 224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요, 32.9% 감소했습니다. 이 정밀화학과 또 에너지 등 기타 부문을 보니까요, 매출 1,955억 원과 또 영업이익이 4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요, 또 전년 동기 대비 11.3%,
26.6% 증가한 수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사업에서 전기 보수와 또 개통 한계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 감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화학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회복세로 이어갔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호 석유화학 측에서는요, 합성 고무 부문에서 또 타이어, 장갑 등 전반 산업에 대해서 견조한 수요로 수익이 개선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놀 유도체 부분에서도요, 제품 판매량이 또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합성 고무 매출 중에 또 80%는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통해서 NB 라텍스 글로벌 1위 등 또 다양한 합성 고무 그 제품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점유율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력 제품 이 NB 라텍스 시장에서 호조가 계속해서 또 이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MB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용 고무장갑의 원료여서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또 수요가 급증을 하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 미국이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중국의 고무장갑, 이 장갑 업체까지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이 MB 라텍스 부문 1위라는 우위, 그리고 주력 제품이 호조를 띠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금호 석유화학이요, 이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업체 MB 라텍스를 공급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2021년이었죠. 이 코로나19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B 라텍스 수요가 급부상을 하면서 수출 규모가 정말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까지 견인해주는 역할까지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중국산 고무장갑 공급이 좀 거세지면서 말레이시아 업체의 영향력이 조금 하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이 중국 규제에도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 말레이시아산 장갑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는 2026년에는요, 미국계 또 중국산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가 기존의 7.5%에서 25%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 말부터 미국 FDA의 중국 장갑 업체에 대한 수입 경보 조치에 또 발령이 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반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수출 물량이 1분기 월 평균 5만 3천 톤에서 2분기에는 6만 3천 톤까지 또 회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에 의해서 또 우리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판매가와 원료가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수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뤄진다면은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 성장과 수익성 개선까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금호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트폴리오 사업부 내에서 점진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지금 금호 석유화학인데요. 알려진 연구개발 사업을 보시면요, 이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 대비한 EV용 연속식 부다티엔 또 바로 SSBR이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특화 타이어 소재 생산을 할 예정이고요. 또 탄소 나노튜브 개발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무 공정 전환 등 이렇게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호 석화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 탄산 형태로 재활용할 계획인데요. 이 재활용된 액화 탄산을 판매할 계획도 있다라고도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3분기에는 합성 고무의 핵심 원료인 부타디엔이 이 비원산지 상품을 유입하고 또 유도품 업체 정기 보수로 인해서 수급 완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원재료에 대한 가격 변동에 따른 또 구매 관망세와 또 여름철 휴가 시즌 돌입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 또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3분기에는
제품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비수기 시즌 수요 약세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 폭이 조금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이 포트폴리오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는 소식과 또 이 시장 가격이 좀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3분기가 비수기라고 하니까 맞아요. 관망세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권가에서는 좀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목표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긍정의 시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의 시각은요. 먼저 하나증권 살펴보겠습니다. 19만 원으로 바이를 유지했는데요. 천연 고무의 강세를 전망하면서 이 대체재인 합성 고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유통기간의 또 경과로 인해서 그 장갑 재고의 필요성은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1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 또 상향되면서 또 목표도 PBR도 0.71배에서 0.8배로 올랐습니다. 이 주력 제품인 이 NB 라텍스 수출 물량이 아무래도 2분기에 이렇게 10,000톤이나 늘어나면서 수요 회복에 성공했다라고도 판단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키움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목표가를 19만 4천 원에서 22만 5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요. 산업 사이클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9.2% 자사주를 또 소각한 데 이어서 500억 원의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또 예고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의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요. 단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가를 16만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역시나 이 3분기가 비수기 시즌이니만큼 2분기 대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추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도 살펴보면요. KB증권은 목표가 13만 7천 원으로 또 다른 증권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4월 전망과도 유사하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5년부터 또 다양한 신규 설비 제품들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투자 포인트로 또 적용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이 밖에 그래도 참고할 만한 호재를 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금호 석유화학은요. 재무 구조가 또 안정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2010년에 660%에 달하던 이 부채 비율이 지난해에는 37.9%에 그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금호석화는 2021년에 아시아나 항공으로부터 2,554억 원의 금호 리조트를 인수했습니다. 이 금호 리조트가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호 리조트의 매출을 보니까요. 2022년 또 97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또 돌파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또한 또 같은 기간 88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또 금호 석유화학에 대한 호재가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두 개 기업의 공시 함께 내용 짚어봤고요. 공시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역대 2분기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2분기 매출액은 약 4,68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56.76%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45%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약 31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72.07%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22.86%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로 인해 BH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전망되면서 2분기에 이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경신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호 석유화학에 대한 요약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호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3대 지표 모두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화학 합성 소재 사업의 중심에 포트폴리오를 영위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합성 고무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금호 석유화학은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8,525억 원, 또 1,191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4%, 또 10.7%로 향상된 수치입니다. 미국이 중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말레이시안 장갑이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호 석유화학 자체 발전소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화 탄산 형태에 재활용해서 판매할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개의 기업 공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5일이죠. 이 이스라엘 보복 공격 감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산주, 또 유가 관련주, 또 해운주에서의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이 글로벌 원유의 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과 또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홍해, 수에즈 운하 등의 봉쇄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운송 기간도 늘어나고요. 또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공급망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이 해운주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는데요. 이 2분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분기 대비 31%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 고점을 기록한 후에는 현재는 4주 연속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운주들은 하반기 이익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해운주 가운데서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페노션의 공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페노션은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35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228억 원을 10.1% 상회한 수치고요. 페노션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4개 분기 만입니다. 매출은 1조 2,33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당기순이익은 1,096억 원으로 19.3%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페노션 2분기 실적이 4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또 큰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데 이렇게 페노션 또 벌크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컨테이너선과 또 탱크선, LLG선 같은 이 고부가가치선이 해양 운송 서비스로 또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업 부문별로 또 매출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박을 운용 중인데요. 이 페노션은 건화물선 222척, 그리고 컨테이너선 10척,
탱커선은 20척, LNG선은 4척, 중량물선은 2척을 보유하거나 대여해서 사용 중인데요. 이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먼저 주력인 벌크선 매출액은 8,116억 원, 영업이익은 8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 줄었지만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5% 증가를 했는데요. 이 벌크선은 철강 제품의 생산, 수출 증가와 또 풍작으로 늘어난 곡물 수출이 실적을 견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탱커선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5.4% 늘어난 9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2% 증가한 3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탱커의 경우에는 글로벌 LPG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시황 강세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컨테이너선 매출액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컨테이너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44억 원, 영업이익은 7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선대 감소로 전년 대비해서 2.3%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과 항만 적체 그리고 비어있는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7%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탱크선 부문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대신증권에 따르면요, 이 컨테이너선 부문이 흑자로 전환한 점과 또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탱커선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41.8%로 역대급인 점이 실적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LNG선 부문에서 높은 이익률을 기록한 점과 또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한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KB증권에서도 역시 축소된 운용선대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벌크선 시황의 개선과 또 늘어난 수송량으로 매출액과 수익성이 모두 기대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울러서 탱커 및 컨테이너선도 개선된 업황을 반영해서 기대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펜오션은 이 발틱 운임지수 상승 기조에 따라서 소유한 선박들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또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발틱 운임지수는 석탄과 철강석 그리고 시멘트 등 이러한 원자재를 나르는 벌크선 운임지수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1,300포인트를 손익분기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1일 기준 발틱 운임지수는요,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1,668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운임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은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호실적까지 이어졌다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3분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 긍정적인 시각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삼성증권은 이 발틱 운임지수가 상반기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통적 성수기인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 상반기 운임 강세를 이끈 운하 통행 차질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고, 또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와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운임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3분기부터 보다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한다면서 목표 주가 6,3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고품질의 철광석, 석탄 수입 확대에 나서고 있어서 이 비수기를 벗어남과 동시에 이 시황 반등이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벌크선 확대 효과와 LNG 선박 역시 7월부터 인도가 시작이 돼서 3분기부터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KB증권에서도 2024년에서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려잡으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는 4,9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3,830억에서 4,501억 원으로, 그리고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3,110억 원에서 4,06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중국의 철광석, 석탄 수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 경기가 좋지 못하잖아요. 네. 또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부동산 상황 또한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의 리스크는 없을까요? 네, 이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시면은요, 이 현재 중국 항만 철광석 재고량이 연말 대비 28% 증가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또 중국 부동산 경기 턴어라운드 시점도 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나마 그리고 수에즈 운항 통행이 정상화되지가 않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신조 벌크선 공급도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방과 또 하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사의 영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용선선대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보수적이고 또 수익성 위주의 영업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영업 전략 부분에서는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제가 증권가 리포트를 살펴봤는데요. 이 상장인 증권에서는 페노션에 대해서 업황 우려를 반영하고도 남는 주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과도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를 6,7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7,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12개월 선행 PBR이 0.4배로 2020년 최하단보다 아래라고 밝혔고요. 또 발틱 운임지수와 실적의 상관관계가 좀 떨어졌고 중국 경기가 부진한 것을 감안해도 과하게 낮다면서 이 성수기 실적 향상 그리고 환경 규제로 인한 공급 제한, 중국 경기 부양 등의 촉매를 만난다고 한다면은 이 큰 업사이드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탄력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네. 긍정적인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 곳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은 목표 주가를 6,400원에서 5,8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중국 철광석 수요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중국의 철광석 재고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적정 주가 순자산 배수를 기존 0.67배에서 0.6배로 낮추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페노션의 실적 공시에 따라 이 2분기 호실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증권가들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공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이번에는 요즘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합니다. 혹시 코로나 걸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렇군요. 면역력이 좀 굉장히 약해졌다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또 요즘에 다시 확산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를 재확진하고 있는 지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우리 증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금 또 급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기업은요, 바이오 기업입니다. 진원생명과학 준비했습니다. 네,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띌 때마다 상승 탄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기업인데요. 네. 이 진원생명과학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이 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공시 내용을 전하기 전에 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을 확장한 그런 기업이고요. 핵산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신약과 또 항염증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약 사업과 패브릭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제약 사업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과 더불어서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자회사 VGXI가 건설한 이 신규 공장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미드 DNA라는 것은요, 유전자 치료제, 또 DNA 백신 등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당 공장에서 총 3,000리터가 넘는 발효 용량을 또 능력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품질 플라스미드 DNA가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네, 요즘 이 반도체 업계에 파운드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바이오계의 파운드리라고 한다면은 CDMO, 이 위탁 개발 생산 업체들을 또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 VGXI가 이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에 대해서도 좀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CDMO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내에서도 전통 제약사 그리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벤처들도 CDMO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원 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가 핵산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위탁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자회사 VGXI가 지난 31일이었습니다. 미국 보건부 산하의 질병예방대응본부의 생물의약첨단 연구개발국에서 지원하는 신속대응협력기구의 회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신속대응협력기구 RRPV는요, 전염병과 또 새로운 감염병 질환 및 또 기타 생물학적 위협을 포함해서 진화하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제품과 또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 세계 가장 큰 플라스미드 DNA 생산 용량을 또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20년 이상의 또 플라스미드 DNA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바이오 업계 리포트를 본다고 한다면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또 공부하기도 굉장히 좀 버거운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자회사죠. 이 VGXI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플라스미드 DNA 생산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플라스미드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맞아요. 이 플라스미드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플라스미드는요, 세균이 가지고 있는 DNA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 내 세포 안에서 염색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로도 증식할 수 있는 DNA를 말하는데요. 유전자 치료제 의약품 생산에 또 근간이 되는 그런 주요 물질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원 생명과학이 자회사 미국 공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또 장점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바이오 업계에서 중소규모의 또 CDMO 업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는 부분도 살펴보면요. 가격 경쟁력도 있겠고요. 또 업무의 유연성, 또 특화된 영역의 사업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플라스미드라는 게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의 핵심이 되는 물질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네.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원 생명과학이 또 이 제약 사업과 패브릭 사업 이렇게 좀 두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제약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패브릭 사업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네, 이 진원 생명과학의 옛 이름이 바로 동일 패브릭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의료용 심지를 중점으로 해서 제작을 했던 기업이고요. 다양한 또 브랜드사에 납품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브릭 사업은요, 베트남 법인에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3분의 1 매출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패브릭에 중점적이었던 회사가 2005년에 미국 바이오 기업을 또 인수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처음에는 실적도 안 나오고 좀 힘들었는데 이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또 겹쳐지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DNA 백신과 또 플라스미드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과 또 전문 연구기관까지 지속적인 협력 연구를 지금은 몰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공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이 미국 바이오 기업
미국과 또 177만 달러 그리고 약 24억 원 규모의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계약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계약 상대방 명칭은 비공개로 인해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영상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2034년 8월 1일까지 유보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원 생명과학의 박영근 대표는요, 공급 계약의 여파에 대해서 이 감염병 질병에 필요한 백신을 생산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RRPV 회원과 함께 미래 팬데믹 대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위탁 개발 생산 공급을 계약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공시 내용, 이와 좀 관련이 된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아무래도 계약 상대방 명칭은 지금 비공개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34년까지 8월 1일까지 유보가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 두 개 기업의 공시에 대한 브리핑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은 공시를 통해서 연결기 중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35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128억 원을 10.1% 상회한 수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진원 생명과학은 미국 바이오 기업과 177만 달러, 약 24억 원의 규모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요약해 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